특급 인맥 자랑하던 완벽한 주부의 인생이 한순간에 붕괴되는 순간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무시했던 그 노인의 정체는 남편 회사 회장이자 아파트 소유주 부메랑처럼 돌아올 겁니다라는 그의 한마디가 선영의 세계를 뒤흔듭니다. 남편은 갑자기 한 달 출장, 아들은 학교에서 왕따, 이웃들의 시선은 냉랭해지고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오만한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명예, 체면, 가족의 미래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선영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파트 단지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오후 5시, 선영은 잠시도 쉬지 않고 아파트 봄맞이 대청소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물건들을 정리하며 창밖을 내다보니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한 노인이 무언가를 뒤적이고 있네요. 선영의 눈썹이 찌푸려집니다. 아파트 주변을 자주 서성이는 그 할아버지였죠. 또 저러고 있네. 아휴, 저 양반은 매번 뭘 줍나 몰라. 선영은 혀를 차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던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아들 민수의 알림장을 발견했어요. 선생님 상담 요청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또 친구와 다퉜다는군요. 선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또 무슨 일이 있었대? 요즘 민수가 왜 이러는지. 전화기를 집어들어 남편 경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바쁜 모양이에요. 선영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러 나가기로 했어요. 아직도 그 할아버지가 있는지 확인하면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선영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40살이 넘어선 얼굴이지만 여전히 관리가 잘 된 피부가 돌아왔어요. 선영은 자신이 이 아파트에서 인정받는 주부라고 자부했죠. 시어머니도 선영의 집안 관리 능력을 인정할 정도였으니까요. 아파트 로비에서 경비원 김 씨와 마주쳤습니다. 경비원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선영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김 씨, 분리수거장 정리 좀 제대로 하세요. 어제도 플라스틱이랑 종이가 섞여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제는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누가 했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아파트 전체 이미지가 떨어진다니까요. 관리비 매달 꼬박꼬박 내는데. 선영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어요. 선영은 당당하게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킬 건 지켜야 한다는 게 그녀의 신조였으니까요. 분리수거장에 다가서자 그 노인이 아직도 박스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에 굽은 허리, 낡은 옷차림의 할아버지였어요. 선영은 잠시 지켜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 매일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있었지만 선영의 눈에는 그저 수상해 보일 뿐이었죠. 아, 안녕하세요. 그냥 필요한 박스 좀 찾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박스요? 이건 우리 아파트 분리수거장인데요. 외부인이 와서 뒤지시면 안 됩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어요. 주변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온 몇몇 주민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인은 아니고 저도 이 근처에 살고. 제가 이 동네 주민들 얼굴은 다 압니다. 할아버지는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남의 물건 가져가려는 거 아니에요? 선영의 말에 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해졌어요. 하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죠. 경비실에 신고할까요? 요즘 이런 식으로 아파트 물건 훔쳐가는 사람들 많다던데. 선영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더 크게 들렸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박스들을 내려놓았어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배 끼치지 않겠습니다. 노인이 떠나려는 찰나 돌아서서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메랑처럼 돌아올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선영은 잠시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곧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의 쓰레기를 분리수거함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서둘러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경석이 오늘은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한다고 했기 때문이죠. 커피를 내리며 경석을 바라보니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네. 경석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회장님이 다시 돌아오셨어. 회장님이요? 어느 회장님? 우리 회사 설립자 박 회장님이잖아. 10년 넘게 공식 석상의 모습을 안 보이셨던 분. 선영은 남편의 회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견 건설회사였지만 설립자인 박 회장의 이야기는 마치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었죠. 특유의 날카로운 경영 감각으로 회사를 성장시켰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공식적인 활동에서 물러났다는 그 사람. 왜 그렇게 긴장해? 그냥 은퇴하신 분 아니었어? 은퇴라기보다는 잠시 물러나 계셨던 거지. 법적으로는 여전히 최대 주주시고 그동안 아들이 경영을 맡았지만 어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어 회장님이 다시 경영에 복귀하신다고 발표가 났어. 경석의 얼굴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영은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의아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큰일인데? 너 그동안 일 잘해왔잖아. 몰라서 그래. 박 회장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야. 사람 보는 눈이 특별하시대. 한 번 만남으로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신다고. 그래서 항상 직원들을 직접 면접하셨거든. 경석은 시계를 확인하고 허겁지겁 가방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비공개 리셉션이 있어. 그때 너도 같이 가자. 중요한 자리니까 그날은 일정 비워둬.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석이 문을 나서자마자 아들 민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오늘 과학 시간에 발표 준비물. 아이 참, 또 준비물이야. 어제 알림장에 그런 거 없었잖아. 선영은 짜증을 내며 핸드백을 뒤적였습니다. 급히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민수에게 건넸어요. 가는 길에 문방구에서 사. 엄마는 오늘 아침에 밥. 민수는 말없이 돈을 받아들고 가방을 메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지만 선영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곧 배달이 오기로 한 가구를 기다리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오전 중에 가구가 도착했습니다. 배달 기사 2명이 큰 소파를 힘겹게 옮기고 있었어요. 아, 조심하세요. 그거 비싼 거예요. 벽에 긁히면 안 돼요. 선영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배달 기사들은 어깨를 한층 더 움츠렸습니다. 소파를 거실에 놓고 난 후 한 기사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어요. 손님 여기 계단이 좁아서 옮기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추가 요금. 무슨 추가 요금이요? 배송비 다 포함된 가격으로 샀는데. 네, 하지만 특수 지역. 특수 지역이라뇨? 여기가 어디 산 꼭대기예요? 그냥 일반 아파트잖아요. 원래 계약대로만 해주세요. 선영의 단호한 태도에 배달 기사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묵묵히 서류의 사인을 받고 떠났어요. 그들이 나간 후 선영은 만족스럽게 새 소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했죠. 이제 다음 주 리셉션 준비를 해야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긴장했으니 분명 중요한 자리일 테니까요. 그날 저녁 선영은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경석이 회사 리셉션에 가게 됐어요. 새로 복귀하신 회장님 때문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나 봐요. 아, 박 회장님이 돌아오셨다고? 그분 정말 대단한 분이야. 예전에 경석이 아버지랑 같이 일할 때 몇 번 뵌 적 있는데 겉으로는 소탈해 보여도 날카로운 눈빛이 잊혀지지 않더라고. 그렇게 대단한 분이세요? 그럼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이지. 근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모습을 감추셨다고 하더라. 은둔 생활을 하신다는 소문도 있었어. 시어머니의 말에 선영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토록 성공한 사업가가 왜 갑자기 모든 공적 활동에서 사라졌을까요? 리셉션에서 그 모습을 직접 볼 생각을 하니 왠지 설렜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배달 음식이 도착한 모양입니다. 선영은 통화를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배달원이 가져온 음식이 자신이 주문한 것과 달랐어요. 이거 잘못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저는 돈가스를 시켰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주소를 확인해 보니 맞는데 주문 내역을 다시 볼게요. 배달원이 당황해하며 핸드폰을 확인하는 동안 선영은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빨리 확인해 보세요. 저녁 시간인데. 기다리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짬뽕으로 주문이 들어왔네요. 말도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돈가스라고 했다니까요. 결국 선영은 그 음식을 받지 않고 다시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화가 나서 현관문을 쾅 닫았어요. 그녀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새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쓰레기장에서 마주쳤던 그 노인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부메랑처럼 돌아올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선영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저 우연히 만난 이상한 노인일 뿐이에요. 곧 다가올 리셉션에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선영은 리셉션이 열리는 호텔 앞에서 남편과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호텔 입구의 화려한 조명이 그들을 반겼어요. 경석은 평소보다 더 정장을 갖춰 입었고 선영 역시 며칠 전 새로 구입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열리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완벽하게 준비했죠. 여보,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미소 지으면서 적당히 인사만 하면 돼. 경석이 선영의 손을 꾹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오늘은 회장님이 직접 오시는 자리잖아. 내가 맡은 프로젝트에 대해 물어보실 수도 있고. 선영은 살짝 미소 지으며 경석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잘해왔잖아. 걱정 마요. 호텔 연회장으로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와인을 든 웨이터들이 사람들 사이를 오가고 정장을 차려입은 경영진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팔을 잡고 함께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기 김 부장님도 오셨네. 인사드려야겠다. 경석이 말했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인사들에게 차례로 인사를 건넸어요. 대부분 경석의 동료들이었기에 선영도 몇 번 만난 적 있는 얼굴들이었죠. 그들은 모두 오늘 행사의 주인공인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로 설레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얼굴을 뵙게 되네요. 10년 만에 복귀하신다니 정말 놀랍죠?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요. 대화 소리들이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약 30분이 지나자 단상 위에서 종소리가 울렸어요. 모든 시선이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자의 말이 이어졌고 이내 회사의 현 대표이사가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회사를 일으키시고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으신 박 회장님께서 다시 경영에 복귀하시게 되었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단상으로 한 남자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선영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인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맞춘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알아보는 박 회장이 아닌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보고 싶었죠. 청중들이 경청하는 가운데 박 회장의 시선이 사람들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선영과 눈이 마주쳤어요. 선영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타이틀과 지위에 따라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몸소 체험하고 싶었고 또한 우리 회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싶었습니다. 박 회장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그날 자신이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만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둑이라고 몰아붙였던 그 모습이, 경비실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던 그 말들이. 연설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다시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박 회장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선영은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경석은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창백한데. 난 그 회장님을.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선영을 보며 경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말해봐. 그때 사람들이 갈라지며 박 회장이 그들 앞으로 걸어왔어요. 선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김 부장, 잘 지내셨습니까? 박 회장이 경석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경석은 허리를 깊게 숙이며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네, 회장님,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정말 기쁩니다. 부인도 함께 오셨군요. 박 회장의 시선이 선영에게 향했습니다. 선영은 얼어붙은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들이 어디서 만났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다시 뵐 줄 몰랐습니다. 선생님,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경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아내와 전에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박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선영에게는 공포로 다가왔어요. 네. 근처 아파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부인께서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더군요. 경석은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아내가 좀 꼼꼼한 편이라 그 열정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겁니다. 박 회장의 말에 선영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그가 했던 말이었어요. 경석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지만 선영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리셉션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박 회장의 눈빛, 그 의미심장한 말들, 그리고 자신이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여보, 내가 큰일을 저질렀어.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석은 신문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리셉션 때부터 이상했잖아. 선영은 깊은 한숨을 내쉰 후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쓰레기장에서 박 회장을 만났던 일, 그를 도둑처럼 취급했던 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던 일까지. 경석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회장님을 도둑 취급했다고? 경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런 실수를? 아니, 실수가 아니잖아. 그냥 노인네라고 그렇게 무시했다는 거잖아. 나도 몰랐어. 그냥 이상한 노인이 박스를 뒤지고 있길래. 세상에, 이제 어쩌지? 내 커리어가. 경석의 말에 선영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커리어? 지금 그게 중요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데. 그때 경석의 전화가 울렸어요. 그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고 통화 내용을 들으며 그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경석이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 하셨어. 지방으로 한 달간 출장을 가야 해. 한 달이나? 그게 무슨? 해외 투자자들과 협상하는 건데 갑자기 내게 맡기셨대. 중요한 프로젝트긴 하지만. 선영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이 박 회장의 첫 번째 움직임이었어요. 남편을 한 달이나 집에서 떨어뜨려 놓는 것.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경석이 출장을 떠난 후 선영은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민수는 학교에 있었고 그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영님. 이번에 열리는 회장 사모님 모임 초대장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직원이 건넨 봉투를 받아든 선영은 의아했어요. 회장 사모님 모임이요? 그게 뭔가요? 아, 모르셨나요? 저희 아파트 소유주이신 박 회장님께서
직접 주최하시는 모임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임원 부인들을 위한 자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이 이 아파트의 소유주였다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초대장을 열어보았어요. 내일 오후 3시 클럽하우스 연회장. 이것이 두 번째 움직임이었습니다. 선영은 초대장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멀리 떠났고 아파트의 소유주가 직접 주최하는 모임을 거절했다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죠. 다음 날 선영은 긴장된 마음으로 모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여러 부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사이로 박 회장의 부인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 자리에 있었어요. 아, 김선영 씨가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박 회장의 부인이 선영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친절했지만 선영은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임이 시작되었고 부인들은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대화 주제는 주로 아파트 관리와 커뮤니티 활동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박 회장의 부인이 선영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영 씨는 우리 아파트의 분리수거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이 얘기하길 선영 씨가 아파트 관리에 관심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시선이 선영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했어요. 아, 네, 저는 분리수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특히 외부인들이 들어와 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박 회장 부인의 말에 다른 부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영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분명 박 회장이 부인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을 테고 이것은 의도적인 질문이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큰 실수를 했어요. 선영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모든 부인들이 그녀를 주목했어요. 박 회장님을 제가 알아보지 못하고 실례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고백 후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때 박 회장의 부인이 손을 내밀어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죠. 그녀의 따뜻한 말에 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인들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들의 시선 속에는 회장님을 무시한 여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박 회장은 직접적으로 그녀를 공격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녀를 조금씩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던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선영의 일상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거나 아예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이 분명했죠. 박 회장을 무시했던 그 여자, 도둑 취급했던 그 여자라는 낙인이 선영을 따라다녔어요. 아침, 민수가 아침을 먹지 않고 서둘러 학교로 향했습니다. 민수야, 아침 먹고 가야지.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야? 그냥 일찍 가봐야 해요. 민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선영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민수도 평소와 달리 말수가 줄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전에 장을 보러 나간 선영은 마트에서 우연히 박 회장의 부인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선영을 보자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선영 씨, 반갑네요. 장 보러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남편분은 출장 중이시죠? 언제 돌아오세요? 3주 정도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박 회장 부인의 미소에는 따뜻함이 있었지만 선영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친절한 건지 아니면 이것도 박 회장의 계획의 일부인지 알 수 없었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저희 집에서 작은 모임이 있는데 와주시면 좋겠어요. 갑작스러운 초대에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네, 갈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8시에 뵐게요.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시험일까요? 아니면 진심 어린 화해의 제스처일까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녁, 선영은 긴장된 마음으로 박 회장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예상대로 화려한 펜트하우스였고 몇몇 부인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 중에는 지난 모임에서 만났던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영 씨. 박 회장의 부인이 친절하게 그녀를 맞이했어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박 회장도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 김 부장 부인이 오셨군요. 박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존재감이 방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선영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다른 부인들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시죠. 선영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화가 이어졌고 박 회장은 최근 회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선영을 향해 말했습니다. 김 부장이 맡은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인께서도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선영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아니죠. 제가 그저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한 것뿐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제 강점이니까요. 그의 말에 숨겨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것을 느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라는 표현은 그녀가 그를 판단했던 것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었습니다. 저녁 내내 박 회장은 직접적으로 그날의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말들, 의미심장한 시선들이 선영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노골적인 복수가 아니라 조용하고 교묘한 방식의 보복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골프 모임이 있습니다. 임원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하는 자리죠. 선영 씨도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여 동의를 표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세계에 완전히 끌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급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당당했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 순간 불안하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수가 아직 깨어 있었어요. 1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왜 안 자고 있어? 내일 학교 가야 하잖아. 엄마, 학교에서 애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선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었나요? 무슨 얘기? 우리 아빠가 회사에서 쫓겨날 거라고. 엄마가 회장님한테 무례하게 굴어서. 선영은 민수 옆에 앉아 그를 꼭 안았습니다.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 자신도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런 일 없어. 아빠는 지금 중요한 일을 맡아서 출장 가신 거야. 누가 그런 소리를.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친구 아빠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었대요. 엄마가 정말 그랬어요? 선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실수가 이렇게 빠르게 멀리까지 퍼진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실수를 했어. 하지만 이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선영은 다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박 회장이 어디까지 그녀를 몰아붙일 것인지,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바꿔야 했어요.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아들 민수의 걱정스러운 표정, 아파트 주민들의 달라진 시선, 그리고
남편의 부재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압박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학교 갔다 와서 엄마랑 같이 시장에 가자.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사 먹고 아침 식사를 하며 선영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엄마가 요즘 바쁘시잖아요. 엄마가 너무 정신없이 살았나 보다. 우리 아들이랑 시간도 제대로 못 보내고. 선영은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엄마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특별한 일로 여긴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민수를 학교에 보낸 후 선영은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주변을 둘러보니 계절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앞을 지나가는데 우연히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상훈 회장 특별 강연 성공과 인생의 지혜. 오늘 오후 2시에 강연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선영은 망설였습니다. 박 회장을 다시 마주하는 것은 두려웠지만 어쩌면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을 더 알게 된다면 이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터였죠. 오후 1시 45분 선영은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주로 아파트 주민들이었습니다. 선영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2시 정각 박 회장이 입장했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모두에게 인사했어요. 격식 있는 정장이 아닌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이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한 강연자는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여정에서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싶을 뿐이죠. 박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선영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이 시작했죠. 그때 한 노인분이 제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지위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라고요. 선영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의 말이 자신을 향한 것 같았어요. 그 가르침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사업이 성공하고 회사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제게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상훈 씨가 아니라 박 회장님이었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 볼 것이라고. 박 회장은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공식적인 활동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로 이사 왔죠. 물론 저는 여전히 이 아파트의 소유주였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선영은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할지 긴장되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노인을 대하는지, 지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때로는 상처받기도 했지만 그것이 제게는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시선이 선영에게 향했습니다. 잠시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가 그는 다시 전체 청중을 바라보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지위, 재산, 명예는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준 존중과 친절은 영원히 남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질문을 던졌고 박 회장은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김선영 씨도 질문 있으신가요? 박 회장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어요. 선영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회장님께서는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 순간의 행동으로
아니면 그 후의 행동으로? 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사람을 한순간의 실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죠.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실패 후에 어떻게 일어서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선영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떠날 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박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회장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커뮤니티 센터 옆 작은 정원으로 나갔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한 행동,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이웃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했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부장 부인, 선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직함이 아닌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박 회장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고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선영 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 뒤가 중요하죠. 그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더 이상 냉기를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박 회장은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것은 선영 씨 자신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선영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답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스스로 찾아갈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선영은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박 회장과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었어요.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 그 말이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수와 함께 시장에 다녀온 후 선영은 저녁을 준비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아파트 경비원 김 씨가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강하게 질책했던 그 경비원이었죠. 선영은 그동안 자신이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민수야, 저녁 준비 다 됐어. 이리 와서 먹자. 민수가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선영은 아들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 물었어요. 진심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어떻게 지내? 요즘 학교는 재밌어? 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 시간에 만든 화산 모형, 체육 시간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 선영은 처음으로 정말 집중해서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돌아와요? 곧 돌아올 거야. 아빠가 어제 전화했는데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대. 그 소문 진짜 아니죠? 아빠가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 선영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일 절대 없어. 걱정하지 마. 사람들이 가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일찍 일어나 커피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걸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때 그녀는 멀리서 박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도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선영은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박 회장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어요. 아, 선영 씨, 아침부터 산책하시나요? 네, 요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들은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해졌어요. 회장님께서는 왜 이 아파트에서 살기로 하셨나요? 다른 고급 주택가도 많을 텐데. 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아파트에서 살았거든요. 사실 이곳이 제게는 원점과 같은 곳입니다. 성공하고 돈을 벌면서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노인으로 살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사람들의 무관심이었죠. 지위가 있을 때는 모두가 내 말에 귀 기울였지만 평범한 노인이 되자 내 말은 가치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진짜 나를 대하는 사람과 내 지위를 대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으니까요.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후자에 속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예요. 그들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선영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처럼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삶의 지혜를 가진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선영은 경비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경비원 김 씨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선영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김 씨, 안녕하세요. 경비원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해요. 분리수거장 관리뿐만 아니라 항상 아파트를 깨끗하게 유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비원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가 이내 밝은 미소가 번졌어요. 아닙니다. 제 일을 하는 것뿐인데요. 감사합니다. 간단한 사과였지만 선영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배달원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열흘 후 남편 경석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밝았어요. 여보, 프로젝트 잘 마무리했어? 선영이 물었습니다. 경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보다 훨씬 잘 됐어. 회장님이 직접 칭찬까지 해주셨어.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이상한 건 회장님께서 내게 내 얘기를 하셨어. 부인분이 요즘 많이 달라졌다던데라고. 무슨 일 있었어? 선영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남편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던 경석도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이해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여보, 내가 그런 변화를 겪고 있었다니.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아니야. 오히려 혼자 있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했는지, 얼마나 자만했는지. 경석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회장님께서 프로젝트를 맡기신 것도 다 계획이었을지도 모르겠네. 그분은 정말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아.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녀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틀 후 선영은 민수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박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커뮤니티 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선영 씨, 잠시 앉아서 얘기 나눌까요? 박 회장의 제안에 선영은 기꺼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분이 돌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프로젝트도 성공적이었고요. 네, 당신 덕분에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 것은 기회뿐입니다. 성공은 김 부장의 능력 덕분이죠.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따뜻한 아침 햇살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선영 씨는 많이 변하셨네요. 네,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은 법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선영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그의 말이 부담스럽고 무거웠지만 이제는 그 속에 담긴 지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선영은 남편과 민수와 함께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고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셋은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박스 할아버지다. 민수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선영은 민수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리수거장 근처에
박 회장이 서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평범한 옷차림이었고 종이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저분은 박스 할아버지가 아니라 박 회장님이셔. 선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인데 왜 박스를 정리하세요? 경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분이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지. 선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녀는 박스를 정리하는 노인을 무시했었죠. 사람의 겉모습이나 행동만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그때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박 회장에게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아파트 분리수거장인데 외부인이 와서 뒤지시면 안 됩니다. 그 여성의 목소리와 태도가 한 달 전 선영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불편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잠시만 기다려. 내가 가볼게. 선영은 남편에게 말한 후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여성은 계속해서 박 회장에게 불친절한 말을 던지고 있었어요. 경비실에 신고할까요? 요즘 이렇게 아파트 물건 훔쳐가는 사람들 많다던데. 선영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박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기요. 선영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성과 박 회장이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분 도둑 아닙니다. 이 단지에서 제일 존경받을 분이에요. 여성은 의아한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상한 노인이 우리 아파트 분리수거장을 뒤지고 있잖아요. 이분은 박상훈 회장님이세요. 이 아파트 단지의 소유주이시고 경은건설의 회장님이십니다.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힌 채로 박 회장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설령 이분이 평범한 노인이라 해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위나 외모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봐야 해요. 선영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여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박 회장은 선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드려야죠. 회장님께서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박 회장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버려진 박스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쓸모없는 쓰레기지만 다른 이에게는 소중한 자원이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가치가 있어요. 선영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경석과 민수가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경석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박 회장은 친근하게 웃으며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수구나. 많이 컸네. 회장님, 왜 박스를 모으세요? 민수의 솔직한 질문에 박 회장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박스들은 재활용되어 다시 쓰일 거란다. 나는 그걸 돕고 있을 뿐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어요. 저도 도울래요. 박스 정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박 회장은 눈을 반짝이며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정말 고맙겠구나. 민수는 기쁜 표정으로 박스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선영과 경석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무심코 보면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와 아이가 함께 박스를 정리하는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좋은 걸 배우고 있네. 경석이 속삭였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보다 훨씬 빨리 깨달은 것 같아. 그들은 함께 웃었습니다. 박 회장은 민수에게 상자를 접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환경보호와 재활용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직접 앞장서서
이웃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몇 명만 참여했지만 점차 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재활용 공예교실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버려지는 것들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선영의 제안에 많은 부모들이 호응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 달 전 그녀를 차갑게 대했던 부인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선영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말 재활용 공예교실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참여했고 뜻밖에도 박 회장도 나타났어요. 그는 아이들에게 종이박스로 만든 작은 집과 가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마음을 담아서 만들면 버려진 것도 보물이 된단다. 선영은 그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변화했으니까요. 예전에 선영은 버려진 것처럼 생각했던 가치들이 이웃에 대한 배려, 작은 친절, 타인에 대한 존중을 이제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교실이 끝나고 박 회장이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좋은 일을 시작하셨네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저를 바꿔주셔서 감사해요.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변화는 선영 씨 스스로 이루신 겁니다. 부메랑은 던진 사람에게 돌아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선택은 본인의 몫이죠. 선영은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는 부메랑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했어요.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도 그 지혜를 나눠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내려오며 선영은 분리수거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 그곳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 작은 공간이 이제는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선영은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박 회장의 박스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hamburger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정민수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술에 의존하는 아버지를 돌보며 버거하우스에서 5년째 일하는 30살 요리사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 끼 식사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신념으로 모든 버거에 정성을 담아왔습니다. 그러나 눈 내리는 어느 날 한 노숙인 노인에게 무료로 버거를 대접한 작은 친절이 민수의 인생을 뒤흔들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벽 4시 30분 정민수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는 벌써 5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있었죠. 좁은 방 천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불을 걷어내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에 잠긴 항구 도시의 밤바다가 고요했습니다. 등대 불빛만이 간간히 어둠을 가르고 있었죠. 아버지 약 드셨어요? 민수는 작은 방문을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바닥에는 또 소주병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병을 조용히 치우는 민수의 표정에는 피로함과 걱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간밤에도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약은 제대로 드셨을지 의문이었죠. 작은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밥통에서 어제 지은 밥을 데웠습니다. 단출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낡은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리고 코끝이 얼얼해졌지만 민수는 익숙한 느낌이었죠. 이 도시에서 겨울은 항상 매섭게 찾아왔으니까요. 버거하우스에 도착하자 민수는 곧장 앞치마를 두르고 오늘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방을 청소하고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다듬고 소스를 만들고, 이 모든 일은 민수에게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12살부터 요리는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으니까요. 민수야,
오늘도 일찍 왔구나. 8시쯤 사장인 김대철이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손님이 줄어드는데 너무 많은 재료를 준비하진 마. 이번 달도 적자면 큰일이야. 민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정성스럽게 패티를 빚고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버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는 작은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오전 11시 가게 문이 열리고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항구에서 일하는 듯한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죠. 어서 오세요. 민수는 진심 어린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드시겠어요? 클래식 버거 하나 주시겠어요? 민수는 즉시 그릴에 패티를 올리며 흥얼거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죠. 신선한 양상추를 씻고 토마토를 얇게 썰고 특제 소스를 바르며 민수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그에겐 가장 소중했으니까요. 여기 완성됐습니다. 뜨끈한 감자튀김과 함께 버거를 내려놓자 손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버거는 처음 보는 것 같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같이 손님들이 천천히 드나들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줄어든 느낌이었죠.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겨울이 길어질수록 가게 상황은 더 어려워질 텐데 아버지의 병원비는 계속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고 거리는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민수는 문을 닫을 시간을 기다리며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찢어진 누런 코트를 입은 노인이 어깨에 흰 눈을 잔뜩 묻힌 채 들어섰죠. 그의 수염은 반백이었고 주름진 얼굴은 추위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많이 추우시죠? 노인은 민수를 올려다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밖은 눈이 많이 내려서 잠시 들어와도 될까 해서요. 물론이죠. 편하게 앉으세요. 민수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대접하려는 찰나 사장 김대철이 카운터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기요, 여기는 쉼터가 아니라 식당입니다. 뭘 드실 건가요? 노인은 당황한 듯 주머니를 뒤적거렸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잠시. 그럼 나가주세요. 손님들께 불편을 끼칠 수 있으니까요. 민수는 노인의 초라한 뒷모습이 자신의 아버지와 겹쳐 보였습니다. 불현듯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종종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죠. 밥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누군가에겐 오늘을 살아갈 희망이 될 수도 있단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결심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대접할게요. 노인분께 버거 하나 만들어도 될까요? 김대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요즘 장사가 어떤지 너도 알잖아. 무료 나눔 할 처지 아니야. 제 월급에서 빼셔도 좋습니다. 제발요. 민수의 간절한 눈빛에 김대철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우리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될 테니. 민수는 서둘러 그릴로 돌아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크고 두툼한 패티를 만들었죠. 가장 신선한 채소들과 특별히 아껴두었던 소스까지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감자튀김도 평소보다 넉넉하게 담았습니다. 여기 드세요. 오늘의 특별 메뉴입니다. 노인은 놀란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물론이죠. 맛있게 드세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첫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잡히며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무언가를 오랜만에 느끼는 듯한 표정이었죠.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먹은 지가 오래됐네요. 민수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요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하지만 깨끗하게 버거를 다 먹었고 나가기 전에
민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당신의 친절을 잊지 않을게요. 노인이 나간 후 김대철이 민수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착한 사람이야. 하지만 사업은 자선 사업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 가게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 손님은 점점 줄고 수익도 반토막이 났어. 게다가 넌 김대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료비도 아끼지 않고 손님마다 정성껏 대하느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상황에서 노숙자에게 무료로 음식을 주다니.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일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돼. 내 월급을 줄 여유가 없어 정리해고야.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5년 동안 일했던 주방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앞치마를 풀고 작은 사물함에서 개인 물건들을 챙기는 손길이 무거웠죠. 마지막으로 주방을 둘러보며 그는 그릴에 손을 가볍게 얹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노인의 미소가 떠올랐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작은 버거 한 입이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은 위안이 됐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를 터덜터덜 걸으며 민수는 갑작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아침 출근하던 버거하우스를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았죠. 주머니에 손을 넣어 만져본 마지막 월급 봉투가 얇게 느껴졌습니다. 이 돈으로 아버지의 병원비와 약가 그리고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 민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의 따뜻해진 표정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버거 한 개의 값이 그 순간의 가치보다 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가르쳐 주셨던 대로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항상 그렇듯 방 안에는 희미한 술 냄새가 배어 있었고 바닥에는 약봉지가 흩어져 있었죠. 아버지, 저 왔어요. 민수가 조심스레 인사했습니다. 벌써 퇴근이야? 아버지는 흐릿한 눈으로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아들이 의아한 듯했죠.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께 해고 소식을 바로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이미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경제적 부담까지 알게 되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으실 테니까요. 오늘은 일찍 끝났어요. 저녁 드셨어요? 아직 별로 배고프지 않아. 민수는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들어 식욕이 더 없어지신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라고는 김치와 몇 개의 밑반찬뿐이었죠. 민수는 재빨리 앞치마를 두르고 남은 재료로 간단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특별 요리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민수의 손놀림은 주방에서처럼 능숙했습니다. 집에서도 요리는 그의 언어였고 특히 아버지를 위한 음식을 만들 때면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머니의 부재 이후로 요리는 민수가 아버지께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여기요, 드세요. 민수는 따뜻한 국과 반찬을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식탁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첫 술을 뜨고 나서야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맛있네. 내 어머니 솜씨 닮았어. 그 말에 민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언급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그 슬픔을 술로 달래기 시작했고 민수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끔씩 보이는 작은 반응들이 민수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죠. 식사를 마친 후 민수는 아버지의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오늘 가게에서 그만두게 됐어요. 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수는 노인에게 버거를 대접한 일부터 사장님과의 대화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들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노인, 내가 잘했어.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반응에 민수는 놀랐습니다. 내 어머니도 그렇게 했을 거야. 항상 남을 먼저 생각했으니까. 아버지의 눈에 맺힌 작은 눈물을 본 민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걱정 마, 아버지. 곧 새 일자리를 찾을 거예요. 밤이 깊어지고 민수는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 할 일을 생각하며 머릿속으로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죠. 식당, 카페, 편의점, 당장 닥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버거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눈이 조금씩 그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이 조금 맑아지자 희미한 별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민수는 그 별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종종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단다.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거야. 잠들기 전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자신만의 버거를 만들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그날이 올 때까지 민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일자리를 찾아 도시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겨울철 불경기에 어느 곳도 새 직원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는 하나둘 쌓여갔고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죠. 그럼에도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이력서를 제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민수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곧 또 눈이 내릴 것 같았죠.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민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수가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민수 씨 맞으신가요? 중후한 목소리의 남성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제 이름은 정재영입니다. 혹시 며칠 전에 버거하우스에서 노인 한 분께 버거를 대접하신 일 기억하세요? 민수는 순간 숨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알려진 걸까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그 노인분이 바로 제 아버지십니다. 민수는 놀라움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노인이 이 사람의 아버지라니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수 없었죠. 제 아버지께서 그날 이후로 계속 당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버거 한 개로 당신의 마음을 느끼셨다고. 정재영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와 저는 10년 넘게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제가 사업에 몰두하면서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결국 크게 다투고 말았죠. 민수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저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이런 인연이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날 당신을 만나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그리고 자신도 이제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함을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와의 관계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잠시 통화 너머로 감정을 추스르는 듯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 덕분에 저희 부자는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민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버거 한 입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니 새삼 음식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민수 씨를 찾았는지 궁금하시죠? 정재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날 가게 이름과 위치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얼마 전 그곳을 찾아갔더니 사장님께서 민수 씨가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민수는 갑자기 긴장되었습니다. 이 낯선 사람이 자신을 왜 찾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민수 씨, 혹시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계신가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민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정식당 그룹의 대표입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음식점 체인을 운영하고 있죠. 민수는 그 이름을 알아들었습니다. 정식당은 유명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종종 광고를 볼 수 있었죠.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에 작은 버거 가게를 운영하셨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만들어주시던 버거의 맛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경영난으로 가게를 접으신 후 아버지의 꿈은 거기서 끝이 났죠. 정재영의 목소리에 추억이 묻어났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께서 한 가지 소원을 말씀하셨어요. 예전처럼 작은 버거 가게를 다시 열고 싶다고. 그런데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서는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민수는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호하게 느껴지면서도 기대감이 조금씩 피어올랐습니다. 민수 씨, 직접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함께요. 제안 드릴 것이 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직감적으로 좋은 기회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내일 오후 2시 시내 정식당 본사로 와주시겠어요?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통화를 마치고 민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재영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버지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정말 일자리 제안을 받게 될지.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놀라움은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정신이 맑아 보이셨죠. 아버지, 내일 중요한 약속이 생겼어요. 혹시 면접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넌 분명 좋은 곳에서 일하게 될 거야. 그날 밤 민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있을 만남에 대한 기대와 긴장이 뒤섞였죠.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가장 깔끔한 셔츠를 다림질하고 오랫동안 신지 않았던 구두도 꺼내 반짝반짝 닦았죠.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 동안 가슴 한편으로는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정식당 본사라니, 이런 큰 기업의 사람들과 만나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레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따라 맑은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자신감 있게 하고 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정식당 본사 건물은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거렸죠. 민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현관 앞에 섰습니다. 잠시 심호흡을 한 뒤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민수 씨 맞으신가요? 정재영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로비에서 안내를 받은 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고 럭셔리한 사무실 공간이 펼쳐졌죠. 창밖으로는 항구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 민수 씨 오셨군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친근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어제 전화해서 들었던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정민수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정재영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아버지 정상호입니다. 노인은 민수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젊은이. 셋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가에 마련된 테이블에는 이미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죠. 민수는 조금 긴장된 모습으로 앉았습니다. 우선 민수 씨가 아버지께 베푸신 친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재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와 아버지는 오랫동안 서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어요. 제가 사업에만 몰두하다 보니 가족을 소홀히 했죠.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정상호 노인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이 셌던 거야. 아들이 큰 사업을 일구는 동안 나는 그저 과거에만 연연하고 있었으니. 두 사람의 대화에서 민수는 오랜 갈등이 녹아내리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아들을 향한 자랑스러움이, 정재영의 표정에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애정이 묻어났죠. 민수 씨, 정재영이 다시 화제를 돌렸습니다. 혹시 제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민수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네, 정식당 그룹이 유명한 외식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재영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업의 뿌리는 사실 아주 작은 버거 가게였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께서 정상버거라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만드시던 버거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정상호 노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땐 정말 행복했지. 손님들에게 버거를 대접하는 일이 내 삶의 전부였으니까. 특히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때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 하지만 사업은 쉽지 않았죠. 정재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대형 프랜차이즈의 공세에 결국 문을 닫게 되셨어요. 그 후 아버지는 정신적으로 많이 위축되셨고 저는 그걸 보면서 언젠가는 아버지의 꿈을 다시 이루어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수는 그들의 이야기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성공한 아들과 인생의 꿈을 접어야 했던 아버지. 그 관계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재영이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버거 가게를 다시 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옛날 방식 그대로요.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정성과 마음을 담은 작은 버거 가게로요. 민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야기가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정상호 노인이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그 버거 정말 특별했어요.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요즘 세상에 그런 진심을 담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아요. 정재영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아버지의 옛 버거 가게 자리에 새로운 버거 가게를 열려고 합니다. 따순버거라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민수 씨가 그곳의 매니저이자 주방장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민수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으니까요. 물론 저희가 투자와 경영 지원을 할 겁니다. 하지만 가게의 영혼은 민수 씨와 아버지가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손님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특별한 버거 가게를요. 민수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제안에 혼란스러웠죠. 작은 친절이 이런 기회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민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상호 노인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증명했어요. 음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게 바로 제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예요. 민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제안은 그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큰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따랐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정재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민수 씨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바로 저희가 찾던 사람이니까요. 민수는 그날 밤 내내 고민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갑작스러운 제안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 자신의 버거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것,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정재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상우 노인의 옛 버거 가게가 있었던 자리는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한적한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건물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낡고 허름했지만 넓은 창문과 아늑한 분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죠. 민수는 그곳을 처음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25년 전에 마지막으로 버거를 팔았어요. 정상우 노인이 먼지 쌓인 주방을 둘러보며 회상했습니다. 그때 만들던 특제 소스 레시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답니다. 정재영은 효율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건물의 낡은 부분은 모두 새 것으로 교체하되 옛 가게의 따뜻한 느낌은 살리겠다는 구상이었죠. 민수는 주방 설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요리할 수 있는 동선과 필요한 장비들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메뉴는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세요? 정재영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많은 종류보다는 몇 가지 특별한 버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상우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장님의 옛 레시피도 꼭 살려내고 싶고요. 정상우 노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내가 예전에 만들던 정상 특제 버거, 그 맛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그렇게 셋은 함께 메뉴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정상우 노인의 기억 속 레시피를 토대로 민수는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버전의 버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정상 클래식 버거가 완성되었죠. 처음 맛을 본 정상우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건 정말 내가 만들던 그 맛이야. 어떻게 이렇게.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노인장님의 설명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도 조금 더했고요. 리모델링 작업은 한 달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낡은 벽은 새 페인트로 단장되었고 오래된 바닥은 따뜻한 색감의 목재로 교체되었습니다. 주방에는 최신 설비가 들어왔지만 고풍스러운 디자인의 그릴과 오븐을 선택해 옛 정취를 살렸죠. 가게 전면의 간판은 정상우 노인이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따순버거라는 이름 아래 작은 글씨로 신스 1987이 새겨졌습니다. 개업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민수는 아버지를 가게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아버지도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동의했죠. 가게에 도착한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내가 일하게 될 곳이냐? 민수는 자랑스럽게 가게 안을 안내했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이제 여기서 버거를 만들게 됐어요. 사실은 제 버거예요. 아버지는 말없이 가게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들어서자 그의 눈에 무언가 스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이곳이 어딘가 익숙한데 그때 정상우 노인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봐, 자네는. 아니, 정상우?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 노인장님을 아세요? 민수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30년 전
우리는 같은 공장에서 일했었지. 그리고 내 어머니와 내가 처음 데이트했던 곳이 바로 이 버거 가게였어. 민수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데이트 장소가 바로 정상호 노인의 옛버거 가게라니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인연이었습니다. 맞아, 생각난다. 정상호 노인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항상 자네 여자친구에게 더블 치즈버거를 사주곤 했지. 그리고 늘 조금 더 치즈를 많이 넣어주세요라고 부탁했지. 민수의 아버지 눈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민수 어머니였지. 그녀는 항상 이곳의 버거를 좋아했어.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정재영이 준비한 와인을 마시며 두 노인은 옛 추억을 나누었고 민수와 정재영은 가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오랜만에 아버지가 활기차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침내 따순버거의 개업일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민수는 긴장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내일 있을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며 준비했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드는 버거, 생각만 해도 떨렸습니다. 개업 당일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신선한 재료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그릴 은 이미 따뜻하게 달궈져 있었죠.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둘러보자 정상호 노인이 미소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일찍 와서 준비해뒀네. 첫날은 특별해야 하니까. 두 사람은 함께 오픈 준비를 마쳤습니다. 10시 정각 정재영이 들어왔고 잠시 후 민수의 아버지도 도착했습니다. 네 사람은 가게 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상호 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작하자 우리의 새로운 여정을.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따순버거의 첫날이 밝아온 것입니다. 문을 연 첫날 따순버거에는 손님의 발길이 뜸했습니다. 간간히 지나가던 행인 몇 명이 호기심에 들어왔을 뿐이었죠. 민수는 조금 실망했지만 정상호 노인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처음부터 북적거리길 바라면 안 되지. 좋은 음식은 천천히 알려지는 법이니까. 민수는 그 말에 위안을 얻으며 첫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입 한입 버거를 맛본 손님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며 작은 성취감을 느꼈죠. 정성스레 준비한 버거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5명 정도의 손님이 전부였죠. 정재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매출 보고서를 검토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홍보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SNS 마케팅을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따순버거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민수는 매일 정성스레 만든 버거 사진과 가게 이야기를 올렸죠. 처음에는 팔로워가 거의 없었지만 어느 날 우연히 한 유명 푸드 블로거가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이 버거 정말 특별하네요. 요즘 트렌디한 버거집들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어요. 블로거는 자세한 리뷰와 함께 따순버거의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이름 그대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버거집이라는 제목의 포스팅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죠. 특히 정상호 노인과 민수가 함께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 그리고 가게에 담긴 특별한 스토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옛 레시피를 젊은 셰프가 재해석했다고요? 그것도 우연한 인연으로.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이후로 가게는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났고 정상 클래식 버거는 특히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정상호 노인에게 배운 비법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더해 다양한 버거를 개발해 나갔죠. 민수 씨,
이제 주방을 완전히 맡아주세요. 어느 날 정상호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 손은 이제 예전 같지 않아. 젊은 당신의 에너지가 필요한 때예요. 처음에는 민수가 반대했지만 정상호 노인은 단호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가게 앞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역할을 할 테니. 그렇게 정상호 노인은 가게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그의 따뜻한 인사와 옛날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일부러 가게를 찾기도 했죠. 특히 아이들은 버거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를 좋아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아왔고 정재영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개업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이 열리고 정재영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죠. 그는 조용히 가게 구석 테이블에 앉아 버거 한 개를 주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서빙해 주시겠어요? 민수가 주방에서 말했습니다. 정상호 노인은 아들을 위해 특별히 정성을 들인 버거를 준비했습니다. 트레이를 들고 아들 앞에 앉자 정재영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진짜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어릴 적에 아버지가 만들어주시던 버거가 생각나요. 정재영이 버거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시던 아버지.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상인 줄 알았는데 그땐 내가 주방에 들어와 이것저것 만지작거리곤 했지. 노인이 회상했습니다. 항상 나도 아빠처럼 요리할 거야 라고 말했었어. 정재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저는 요리사가 아닌 사업가가 됐네요. 아버지의 버거 가게는 망했고 그때 제가 더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정상호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업가가 된 건 오히려 잘된 일이야. 덕분에 이렇게 다시 버거 가게를 열 수 있었잖니.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가게는 내 가게보다 훨씬 더 좋아. 민수 덕분에 새로운 생명이 불어넣어졌으니까. 두 사람의 대화를 주방에서 듣고 있던 민수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과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모습이 마치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과 겹쳐 보였죠. 민수 씨 덕분이에요. 정재영이 주방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버거 한 개를 대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서로에게 벽을 쌓고 살았을 거예요. 정상호 노인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 작은 친절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다니. 정재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예전에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던 것 같아요. 나도 미안하다. 노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너무 고집을 부렸어. 내가 내 버거 가게를 이어받지 않는다고 실망했고 내 성공을 인정하지 않았지. 내 자존심 때문에.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재영은 조심스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 아버지 표정을 보면 예전 버거 가게를 운영하실 때처럼 생기가 돌아오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이곳에서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어. 노인은 주변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으니까. 정재영은 버거를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주 찾아뵐게요. 가끔은 주방에서 아버지께 버거 만드는 법도 배울게요. 그래, 내 아들. 정상호 노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민수는 정상호 노인과 맥주 한 잔을 나눴습니다. 노인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내 덕분에 나는 아들과 다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오히려 감사드려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정상호 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간혹 인생에서는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법이야. 내가 내게 버거 한 개를 건넨 그 순간이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꿔놓았지. 민수는 그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버거 한 입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자신이 요리하는 이유였습니다. 개업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눈 내리는 저녁, 따순버거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거리에 쌓인 눈 때문에 손님들의 발길이 뜸했죠. 민수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문득 처음 정상호 노인을 만났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지요. 민수야, 오늘은 일찍 문 닫는 게 어때? 정상호 노인이 제안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더 기다려봐야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지 않은데.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려는 찰나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눈발이 날아들었고 한 남성이 허름한 외투를 움켜쥐고 들어왔습니다. 얼핏 보기에 노숙인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또렷했죠. 어서 오세요. 민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남성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따뜻한 곳을 찾다가 들어왔는데 혹시 버거 하나 살 수 있을까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버거를 드시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걸로 하나 주세요. 비싸지 않은 걸로요. 민수는 그릴로 향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만들어 볼 생각이었던 새 레시피가 있었는데 이 손님에게 선보이기로 했죠. 정성스레 육즙이 가득한 패티를 굽고 직접 만든 소스를 바르고 신선한 채소를 얹었습니다. 모든 과정에 마음을 담았죠. 여기 따순버거의 특별 메뉴입니다. 민수가 버거와 함께 따뜻한 감자튀김을 내려놓았습니다. 남성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기본 버거인가요? 너무 푸짐해 보이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민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남성은 조심스레 버거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와, 이건 정말 맛있네요. 다행이네요.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 봤거든요. 남성은 버거를 음미하며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전에 버거하우스에서 일하셨던 분 아닌가요? 민수는 놀랐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몇 달 전 그곳에서 노숙인 노인에게 버거를 대접하신 분, 그 이야기가 SNS에서 화제가 됐었어요. 그분이 바로 당신이군요. 민수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알려져 있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사실 남성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몇 달 전까지는 거리에서 지냈어요. 일자리를 잃고 집도 잃고. 하지만 어느 날 한 카페 주인이 저에게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대접해 주셨죠. 그분이 버거하우스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우리 모두 작은 친절로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어요. 남성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지금은 작은 일이지만 배달 일을 시작했고 방도 구했습니다. 오늘은 첫 월급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받은 친절을 기억하며 직접 돈을 내고 맛있는 버거를 먹고 싶었습니다. 민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멀리까지 퍼져나가 또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수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버거는 제가 대접할게요. 첫 월급 기념으로요. 남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꼭 제가 내고 싶어요. 이번엔 제가 돈 내고 먹고 싶어서 왔으니까요. 그는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차례라고 생각해요. 민수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요리하는 이유였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음식. 버거 한 입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남성이 떠난 후 정상호 노인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다 들었단다.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인장님, 진짜 기적은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노인장님께 버거를 대접했고 그것이 정재영 씨와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졌고 이제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이 변화했네요. 정상호 노인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인생은 마치 도미노와 같아. 한 조각이 넘어지면 그 영향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그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밖의 눈은 그쳤고 하늘에는 맑은 별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버거를 통해 작은 기적을 전할 수 있을지.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여느 때와 같이 일찍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 정상호 노인이 이미 와서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고 민수의 아버지도 함께였습니다. 요즘 들어 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좋아져 가끔 가게 일을 돕곤 했죠. 민수야, 우리가 새 메뉴를 생각해 봤어. 아버지가 반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가족 버거라고 이름 붙이면 어떨까? 내 어머니가 좋아하던 재료들로 만드는 버거 말이야. 민수는 감동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생기가 돌았고 술 냄새도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오늘 바로 시도해 볼게요. 세 사람은 함께 새 메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정상호 노인의 경험, 민수의 창의성, 그리고 민수 아버지의 추억이 하나로 어우러져 특별한 버거가 탄생했습니다. 시식해본 정재영은 엄지를 치켜 세우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메인 메뉴로 넣어야 해요. 그날 오후 가게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유명 음식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이었습니다. 어제 방문했던 남성이 SNS에 따순버거의 스토리와 함께 감동적인 경험을 공유했고 그것이 화제가 되어 방송사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요리하는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중인데요. 이곳의 이야기가 저희 콘셉트와 딱 맞아요. 혹시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정상호 노인과 아버지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따순버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성이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정상호 노인과 정재영이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아버지가 술 대신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그리고 매일 만나는 손님들의 따뜻한 미소, 이 모든 작은 기적들이 민수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버거 하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을 회복시키는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 작은 친절 하나가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고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민수는 이제 그 사실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며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버거 한 입에 자신의 진심을 담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기적을 선물하겠다고, 그리고 그 기적은 또 다른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어서 오세요. 따순버거입니다. 민수의 환한 미소가 가게 안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삶을 바꿀 버거 한 입이 이곳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공감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